김건희 쪽이 홍준표가 이제 윤석열한테 김건희 주가 조작이 있던 시점에 자료를 계좌를 까시오. 며칠을 안 깠어요. 빨리 까시오. 뭘 그렇게 체근을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깠는데 윤석열 내내는 정말 사악한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을 시점에 계좌를 까야 되는데 그 전 피크점이 아닌 그 전에 계좌를 깠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정치 공세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을 그 계좌에 넣는 것도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중 덫을 놓고 있다 이렇게. 그래? 그러면 피크점에 내가 뭐 신한투자금융인가 거기 계좌 깔게. 그리고 또 까는데 또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그거 이쪽에 클리어 돼 버리는 지금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준표 형도 어리숙하게 그냥 넘어가진 않았어요. 야,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거 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그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 세부 내역이 23장짜리래요. 지금 이게 쭉 나올 거 아니야. 뭐 입출금 내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은행 계좌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까긴 깠는데 피크점에 걸 안 까는 바람에 의심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왜 이걸 못 까지?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걸 다 좀 봤는데 첫 번째가 한 7일 정도 8일 거래일에 통해 가지고 이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도이치모터 주식을 매입을 했고 하루에 평균 많이 매입을 했을 때는 한 4억 가까이 그리고 뭐 적게 매입을 하면 1억 정도 1억 전후로 1억 한 보통 2억에서 4억 사이를 당일 매수를 좀 했는데 특이한 거래 내역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하루에 뭐 19번, 13번, 어떤 날은 35번까지 이 주식을 매수를 하거든요. 그날. 근데 처음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뒤로 간다는 얘기는 어쨌든 장 마감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장 마감에 가까워져서 1,000만 원, 막 2천만 원 이 금액단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당일 주가를 관리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간을 보다가 종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많이 쏟아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자금 운영이 좀 있었다. 그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되게 이상한 거래가 한 번 있었던 게 뭐냐면 2월 1일이에요. 2월 1일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 내용만 본다라면 1월 14일부터 1월 29일까지 주식을 계속 매입을 합니다. 한 10억에 가까운 돈을 그 주식을 샀는데 2월 1일에 갑자기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는데 그냥 뭐 10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딱 단일 거래로 2억 4,500만 원치를 한 번에 매도를 해버려요. 한 번에 매도를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매수를 해요. 그날. 얼마치 매수하냐면 1억 6천만 원 이상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7천만 원 매수하면서 이제 더 이상 거래가 없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혼자서 주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6명? 7명 정도가 이게 팀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관리를 할 때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것이죠. A에서 B를 던져주고 B에서 C를 던져주고 그러면서 가격을 올려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용어 재밌다. 마지막 개미 털기. 네, 저거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식을 주가를 관리를 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시기에는 주가 가격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우리가 이제 작전 세력이 작전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늘 해서 내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를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그렇게 의심되는 거래 내역이 이 안에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작전의 시작은 처음부터 올라가는 게 제가 뉴스를 보거나 다른 걸 했을 때는 권오수 회장이 이걸 우회 상장한 거잖아요. 우회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해서 뭐 이것을 뭐 메꾸기 위해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는 시작점이 다르게 간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회 상장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회 상장하는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우회 상장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데 우회 상장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먼저 띄운다라는 것이죠. 먼저 띄워놓고 나서 우회 상장하고 나서 회사를 거의 뭐 걸레를 만들어 가지고 상장 폐지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도이치 모터 같은 경우는 우회 상장을 하기 전에 미리 회사를 걸레를 만들어 놔요. 무슨 얘기냐면 감자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0만 주가 있다라면 이거를 그냥 100만 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손쉬운 게 뭐냐면 유통 주식수가 적으니까 내가 좀 더 빨리 이것을 주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회 상장하자마자 바로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을 늘리면서 자기의 그 지분을 높이는데 김건희 계좌가 의심되는 게 여기에는 없지만 그전에도 나왔었던 게 뭐냐면 우회 상장을 하자마자 2009년 1월 1일자로 우회 상장이 되는데 2009년 5월 달에 그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때 김건희가 약 8억 원어치 주식을 받아요. 그때 받는 주식이 한 27만 주인가? 주식을 좀 24만 주요. 한 25만 주 가까이 주식을 받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총 주식 수가 한 32만 주가 돼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 주식을 매입을 하기 전에 이미 김건희는 이 도이치 모터 관련된 주식을 한 30만 주가 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추가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추가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고 아까 제가 이제 차트를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노란색으로 박스 쳐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저기가 매집폭은 이제 주가 관리 구간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단번에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럼 다 누구나 다 보게 되니까 장기간 동안 주식을 매입을 하는데 그 1년 정도를 계속 저런 작업을 했다. 일정 그 가격대를 한 2,700원 그리고 하단이 2,300원 사이를 1년 가까이를 계속 박스를 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주식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사모으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죠. 저게 이제 매집을 하는 관계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 빵 터트려줘요. 빵 터트려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작업의 마무리 신호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저 화살표를 해놓은 거 보면 그 밑에 보면 저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는 거래량이 없잖아요. 네. 없는데 전날 하루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빵 터져 올라오면서 전날을 기점으로 주가가 쭉 올라가잖아요. 아, 관심을 지금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때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주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끔 주식을 올렸다 내렸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관리를 한 다음에 저 시점을 맞춰가지고 빵 터트려준다는 것이죠. 터트려주고 나서 왜냐하면 저 때는 그 주가 움직임도 없는데 거래량만 크게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려주고 저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뒤에 마지막 개미털기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한 번에 만약에 뭐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1,000원에서 한 2, 3,000원 올려줬다가 다시 1,000원 언저리까지 다시 쭉 빼줍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순간 처음에 매수했었던 걸 다 팔아버려요. 파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매집을 통해 가지고 끌고 가주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저기서 한번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제가 최종 마무리라고 했는데 아까 작업의 마무리 신호가 나왔을 때 거래량하고 저 최종 마무리에 대한 거래량이 좀 한 7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저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털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것을 뭐 김건희가 조작을 했다라고 말을 단정 짓진 않겠어요. 다만 여기서 이 법무팀에서 공개한 내용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을 그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가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뭐 신한증권 계좌를 이름을 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주식 거래를 대리했지만 4천만 원의 평가 손실만 받고 그 5월 20일에 남은 주식을 모두 별도 계좌로 옮긴 다음에 이 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 내역에는 뭐냐면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매수한 내용만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느 계좌로 옮겼잖아요. 그 계좌 옮긴 거에 대해서 그 주식을 언제 매도했는지까지 같이 공개를 했다라면 주가 조작을 안 했다라고 단정지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 옮긴 주식을
이 도이치모터스 옮긴 계좌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지금. 했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진짜 저 제일 높은 가격 언저리에 팔았다라고 하면 엄청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적게 봐도 한 26억 이상, 20억에서 30억 이상 수익을 거둔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거의 핵심이 또 뭐냐면 15억을 가지고 어떻게 1000억의 상장사를 조작을 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6명에서 15억씩 6명이면 60억이 넘는 것이 70억 가까이 되는 60억 것이고 또 권오수 회장이 이때 당시에 자기 주식 100만 주를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의 자금이 활용된 것이고 주가 조작이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4명이서 팀을 이뤄서 주가 조작을 하면 총 수익금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럼 25억씩 나눠가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매수한 거는 공개를 해놓고서 언제 팔았다는 거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했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윤석열이 이제 거래내역을 깐 것은 사실 그 깐 것에서 문제가 있을 거를 까진 않았을 것이 명백하죠. 23장을 깠는데 문제가 없는 것만 깠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여기서 까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은 문제 없다. 문제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프레임인 것이라고 판단이 쓰고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홍준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어깨 딱 두드리면서 그만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딱 홍준표한테 어깨 딱 두드리면서 그만해라 깠어 이렇게 할 것을 좀 두려워야 될 것 같고 윤석열이 이제 자기 와이프 이 계좌만 문제없는 계좌만 깔 게 아니라 이게 명백하다면 한동훈한테도 야 그거 핸드폰 전화번호 비밀번호 까 손성준한테도 핸드폰 좀 보내가지고 풀어가지고 네가 안 보낸 거 해 이 정도를 해줘야 실제로 문제가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마치 그냥 그 문제없는 프레임만 가져가려고 문제없는 부분만 쏙 제출하는 것은 좀 얄미운 짓이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처음 보는 태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 김만배 누나가 그렇지. 샀던 그때도 부동산 계약서 딱 보여줍니다. 그 계약서만 보면 맞아요. 이게 나온 계약서인지 뭔지 뒤에 어떤 뇌물이 왔다 갔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자세로 딱 보여준 게 이게 증거야 믿어. 근데 이번에도 이미 차명으로 옮겨진 그 이해 작전 세력이 어떻게 움직였을 것인지에 대한 개연성 우린 다 연결 지을 수 있지만 이거 보여줌으로 해서 나는 결백해라고 예. 하는 쇼 이상 이하도 아니죠.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 조작 의심됐던 계좌 깐 건 사실상 밑장빼기예요. 그러다 손목 잘리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홍준표 캠프도 그 물건 늘어져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김건희는 문제가 많아요. 저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해도 김건희 때문에 대통령 못 됩니다. 주가 조작 의심은 사실상 했어가 됐고 지금 경력, 허위 이력 해가지고 무슨 강사 어디 선생이었다 이런 것들 다 가짜로 드러나고 있고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인데 국민대가 그걸 막고 있어.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국민대가 이제 박사학위 검증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논란상으로 보면. 근데 덜 받는 게 그거예요. 이 문제가요. 일개 그 학교에서 나간 박사학위가 몇 개일 텐데 최소한 수백 개, 수천 개일 텐데 이게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민대가 교수들 투표를 붙여봐야 합니까? 근데 이거 다시 재검증해야 된다고 50%가 넘었지만 3분의 2가 안 돼서 좀 틀었다가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논문 조사하기로 했다. 이걸 투표로 붙여봐야 되냐고요. 개연성이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지. 시간 벌기죠. 시간 벌기.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하지. 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한번 속았었던 게 뭐냐면 교육부가 재검증을 하라고 하니까 알겠다라고 해서 우린 재검증이 바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재검증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붙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안건을 붙이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투표도 했어요, 또.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건 했었고 이번에 한 게 그 네. 재검증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교육부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하겠다고 한 게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이 재검증을 할지 말지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는 그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 대학원이 국민대학교의 어떤 상징성이나 그런 어떤 전문성, 그 학교의 위상을 높여주는 대학원이라는 것을 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논문이 허투루 나왔다는 것을 국민대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야권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지지율 1위가 나오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 되는 김건희 관련 논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정치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특히나 와이프에 관련 도덕성들은 관심 있게 보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을 원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마음일 텐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하지 못하고 국민대가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이제 교육부의 태클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앞으로 국민의 바람에 좀 부응하게 국민대에서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조했다고 아니고 표절했다고 막 몰아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발표해달라는 거잖아요. 대선 전에 신속하게 그런 거를 좀 국민대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거예요. 이 구조가 콘텐츠진흥원이 애니타 앱 개발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두 번에 걸쳐서 1억 정도 지원을 해요. 거기서 나온 그 자료를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갖다 써요. 근데 그 앱은 지금 실용화가 안 돼서 사용하지를 못한 세금만 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억이 결국은 김건희의 박사 논문으로 간 거예요. 국민 세금이 그렇게 쓰였다고. 이게 저는 교육부도 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국 전 장관님 가족들 맞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표창장에서부터 동양대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그 많은 이 상황들을 대비해도 우리 전 법무부 장관님 청문회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분의 자격을 심사하면서 생겼던 이 일련의 과정들과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가족의 일입니다. 이 사안이 결코 경한 게 아닌데 네. 이 따위로밖에 다루지 않는 게 정말 한심하고 화가 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건희는 제가 봤을 때 이 두 부분은 범죄 조작단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절대 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시고 손바닥에 왕자로 쓰고 다니세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